반갑습니다. 주식대박 보좌관의 이프로입니다. 화이팅! 오늘 영상은 지난주 금요일날 좀 반짝했었던 남북 경협주 중에서 한 종목인 대아티아이에 대해서 준비했습니다. 대북 관련주는 수십 개 종목이 있죠. 몇 개 분야만 보더라도 금강산 관광, 철도 부문, 중소형 건설주, 대북 송전의 전력 인프라 쪽, 철강 파이프, 또 알루미늄 쪽, 스테인리스, 그리고 또 개발해 주려면은 신재생 에너지, 또 시멘트 등의 여러 부문이 남북 경협주 테마에 속해 있다 보니 정말 종목이 많습니다. 대아티아이는 그중 철도 관련 쪽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럼 그 많은 대북주 중에서 왜 하필 대아티아이냐? 네, 철도 쪽에서 대표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드릴 텐데요. 시작에 앞서서 저는 우선 북한 도발 이슈를 정치, 국제, 외교, 경제적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주식시장 관점에서만 말씀을 드린다는 것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북한 지정학적 리스크는 주식시장과 큰 연관성은 없습니다. 관련 영상은 이번 주 16일에 올려놓았었는데 링크로도 걸어 두겠습니다. 이번 주 북한 도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남북 경협주들이 조정을 보였었고 도발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금요일날 수많은 종목군들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였고, 물론 대아티아이도 그렇지만 윗꼬리를 달았었죠. 근데 이번 주 북한 도발 이슈에도 불구하고 조정폭이 생각보다 깊지 않았고, 또한 정부는 북한의 강대강으로 반응을 보이면서도 북한을 향한 인내와 대화가 필요하다는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감안하면 유동성이 풍부한 시장에서 남북 경협주에 대한 관심은 필요하지 않나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물론 당분간 북한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생할 수는 있어요. 주말에도 이런저런 뉴스 나올 수 있고, 어쩌면 길게 이어진다고 하면 또 북한은 또 미국 대선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길게는 대선 전까지도 북한 지정학적 리스크는 있을 수 있지 않나, 그래서 대선 전까지도 좀 열어둬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은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대아티아이에 대해서 테마주에서는 실적에 크게 관련이 없는 경우도 많지만, 일단 대아티아이는 적자 회사는 아닙니다. 올해 1분기도 적자 아니었고요. 최근 3년만 놓고 봐도 적자 아니에요. 작년 1분기에서 4분기, 4개 분기가 있잖아요. 4분기에만 조금 적자였고, 회사가 이상한 회사는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가총액도 보세요. 3,920억입니다. 대아티아이는 철도 신호 제어 시스템 전문 업체인데, 철도 신호 통신 체계 구축에 필수적인 열차 집중 제어 장치, 열차 자동 방호 시스템, 전자 연동 장치 등의 소프트웨어를 공급하고 있고, 그 외 철도 훈련용 시뮬레이터 사업, 또 광고 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북 경협을 제외하더라도 지방도시 철도 지하철 구축 및 GTX 광역 철도망 구축 등 다양한 인프라 사업 관련 이슈가 존재할 수 있고, 노화된 서울 지하철 신호체계 교체 사업에 대한 기대감, 또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해외 관련 신호 설비 구축 등의 내용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면 적자 회사이고 테마주 중에서 내용도 없는 그런 회사는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철도는 과거 UN 및 국제사회의 여론도 굉장히 긍정적이었던 것을 보면 남북 경제 협력의 순위 중에서 매우 높은 편이다, 관련이 깊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차트를 보시면
이번 주에 뭐 윗꼬리 길게 달기도 했습니다. 화요일에도 윗꼬리 달았었고 금요일 날에도 윗꼬리 달았었는데 지금 딱 보시면 뭐 거래량은 좀 들쭉날쭉한 경우가 많다는 거. 그러니까 상승할 때도 그렇지만 좀 변동성, 장중에도 변동성은 클 수 있다 라는 게 좀 눈에 보이고 앞으로도 염두하셔야 될 것 같고, 중요한 거는 작년 8월부터 한 10개월 정도의 흐름을 보고 계신데 이평선들이 단기 이평선 5일선부터 중장기 이평선인 200일, 240일까지 이평선들이 5,000원 전후로 지금 모아져 가고 있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일단은. 그쵸? 보이시죠? 많은 이평선들이 5,000원 전후로 이평선들이 모아져 가고 있다. 그 말은 이평선이 수렴해 가고 있다 라는 거고, 좀 길게 해서 봐볼게요. 이렇게 작년 아니죠. 거의 한 3년치 2018년도 1분기부터 2분기부터 한 3년 정도의 흐름을 보면은 2019년 요때죠. 2019년 200일 이평선이 요때부터 수평에서 우하향으로 전환되기 시작했고, 가장 긴 장기 이평선이 240일 이평선이 검은색 이평선은 요때부터 우하향으로 전환됐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이때부터 우하향 됐던 거예요. 201선과 240일 이평선이. 근데 그랬던 이평선이 언제 수평에서 수평으로 돌아섰다? 네, 올해 4월 달에 같이 하락해 가던 201선과 241선이 하락하다가 하락을 멈추고 수평으로 돌아섰다. 그 지점에서 또 거래가 터졌다. 이것만 보더라도 요것 봐라. DRTI 끼가 많은데 이런 것을 알 수가 있는 거고, 이제는 조금씩이라도 장기 이평선조차도 우상향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차트 관점에서 말씀드릴 때 처음에 말씀드린 게 뭐죠? 이평선이 수렴해 가고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수렴해 가고 있는 상황에서 거래가 터지면 그게 또 굉장히 의미하는 바가 큽니다. 물론 앞으로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지정학적 리스크는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정부의 기조는 를 봤을 때는 풍부한 유동성이 있는 시장에서는 관심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겠다. 남부 경협주, 그 중에서도 철도, 그 중에서도 DRTI 는 거고, 그리고 저항으로 인식될 수 있는 가격이 한 6,800원, 7,000원 정도 됩니다. 그쵸? 제가 미리 체크를 해뒀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상승을 한다고 하면 뭐 6,000원도 부담이 될 수 있겠지만 좀 의미 있게 물량 소화가 많이 필요한 가격대는 올해 고점 부근이기도 한 6,800원에서 한 7,000원권은 대량 거래가 한번 필요한 그런 곳이다 라는 것도 염두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도움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하시면 되겠고요. 네, 알림 설정에서 흔들거리는 종 모양을 선택하시면 방송 업로드 후에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알림 설정도 하시면 좋겠죠? 네,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